월스트리트의 끝없는 탐욕이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.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금융폭탄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 합니다. 2008년 9월 15일, 바로 이날입니다.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 쿵 하고 멎어버린 바로 그날이죠. 158년. 와,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? 바로 한 투자은행의 역사입니다. 거의 두세 기에 걸쳐서 월스트리트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이름, 바로 리먼 브러더스였죠. 아니, 그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냥 단순히 오래된 회사가 아니었어요. 당시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투자은행. 모두가 저 회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고 믿었던 그런 거인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거인이 무너졌습니다. 단 한 단어. 파산. 이 소식은요,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만들어냈습니다. 말 그대로 월스트리트의 심장이 멈춰버린 순간이었죠. 자,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죠. 아니, 대체 어떻게 은행 하나가 망했다고 전 세계가 이 지경이 될 수 있었을까요? 그 범인은 이름도 어렵고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파생상품이라는 일종의 금융 무기였습니다.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왜냐하면 이 모든 비극이 사실은 아주 달콤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소박한 꿈에서 시작됐거든요. 때는 2000년대 초반, 당시 미국은 금리가 정말 낮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에 누구나 내 집 하나쯤은 가질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아주 팽배했습니다. 심지어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지 못해서 안달이 날 정도였으니까요. 자, 바로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등장합니다. 이게 뭐냐면 프라임,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좋은 우량 고객이 아닌 서브프라임, 즉 신용이 좀 안 좋은 사람들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주택대출을 내주기 시작한 거예요. 직업이 있든 없든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었습니다. 그냥 빌려준 거죠.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소위 금융 천재들이 이 위험천만한 대출들을 재료로 삼아서 정말 끔찍한 걸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. 이 과정을 보면요, 기가 막힙니다. 마치 독극물 칵테일을 만드는 레시피 같거든요. 자, 한번 보세요. 먼저 썩은 과일, 즉 부실 대출이랑 신선한 과일, 우량 대출을 한 바구니에 막 섞어요. 그리고 이걸 갈아서 MBS, 주택저당증권이라는 주스를 만듭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그 주스를 짜고 남은 가장 위험하고 맛없는 찌꺼기들만 따로 싹 긁어 모아서 이걸로 또 다른 칵테일을 만드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이게 바로 CDO, 우리말로는 부채담보부 증권이라는 이름을 가진 금융폭탄의 정체였습니다. 앞에서 말한 그 위험한 칵테일이 이 모든 위기의 핵심이었던 거죠. 근데 진짜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. 바로 사기에 가까운 기만이었죠. 신용평가사들이 이 쓰레기 칵테일에다가 AAA, 트리플 A, 즉 국채만큼 안전하다는 최고 등급 라벨을 떡하니 붙여준 겁니다. 전 세계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? 당연히 그 라벨만 믿고 이 금융폭탄을 너도 나도 사들인 거죠. 네, 영원할 것 같았던 파티는 이제 끝났습니다. 이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거죠. 이 거대한 금융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사건이었습니다. 바로 미국 중앙은행,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. 금리가 오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? 애초에 돈 갚을 능력이 부족했던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한 거죠. 집은 줄줄이 압류되고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택가격은 그야말로 속절없이 추락했습니다. 거품이 뻥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. 집주인들이 대출을 못 갚으니까 그렇게 안전하다던 트리플 A 등급 CDO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. 이 폭탄을 들고 있던 전 세계 은행과 투자사들은요,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몰렸고요. 결국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용 경색이 오면서 돈의 흐름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. 이 거대한 탐욕의 파티, 그 마지막 계산서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에게 청구되었습니다. 위기의 대가는 고스란히
99%의 몫이었죠. 다시 2008년 9월 15일로 돌아와서 미국 정부는 본보기로 리먼 브라더스를 구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. 이쯤에서 정리하면 괜찮겠지 생각했던 거죠. 하지만 이 결정은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전 세계적인 패닉의 스위치를 켜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.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 사태를 일으킨 바로 그 거대 은행들을 살려내야만 했습니다. 그 규모가 정말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이었죠.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결국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로 폭발했습니다. 이때 나온 구호가 바로 우리는 99%다 였죠. 이 한마디가 이 위기의 진짜 비용을 누가 치렀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. 돈 잔치를 벌여서 이익을 챙긴 건 월스트리트였지만 그들이 만든 위험과 책임은 고스란히 평범한 99%의 시민들에게 떠넘겨졌다는 것. 이익은 사회화되고 위험은 사회화된 바로 그 구조적인 문제였죠. 자,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세계 경제는 겉보기엔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금융상품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해졌어요. 과연 우리는 2008년의 그 뼈아픈 교훈을 정말로 잊지 않은 걸까요? 아니면 월스트리트의 탐욕은 그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?